네, 사실 이렇게 공연장에서 지부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시간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신 세 분 관객분들께 인사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철을 연출한 배종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연장에서 집이라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이렇게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따가 부탁드리고요. 네, 이 마음을 잘 억누르고 오늘 유익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과철에서 영남역을 맡은 배우 연애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과철에서 은영을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멋진 분위기 속에서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들뜨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 먼저 드리고 관객분들 궁금하신 점 많은 영화 같아요. 그래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지금 빛과철이 개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2월 18일 날 개봉을 해서 개봉 이후에 또 소감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빛과철을 이렇게 상영을 하고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좀 되게 여러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이제 만들 때 이제 혼자 글을 쓰거나 이제 촬영을 할 때 그리고 편집을 할 때 과연 이 영화의 관객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어떤 미지의 관객들을 항상 상상해 가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영화를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집에 참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많은 분들 만나게 되면서 뭔가 사실 저희는 이제 스크린 뒤에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스크린 앞에 이제 이 영화를 도와주시는 관객분들과 아주 그런 스크린이라는 막 하나를 두고 이렇게 서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뭔가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아주 얇은 막 하나였구나, 이것은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배우 두 분께도 소감을 여쭙고 싶은데요. 염혜란 배우님께서는 사실 이 영화로 배우상을 처음 받으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익숙하게 드라마나 어떤 캐릭터들과 좀 다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소감도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주영화제 끝나고서 이제 다른 작품을 봤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고 너무 좋고 잘하는 배우분들이 많은데 제가 받아서 받고 난 이후에 더 이제 부담스럽고 그 상이 조금 책임감이 느껴지고 약간 그랬고요. 지금은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정말 귀하다고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안 본 저의 지인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 의리를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지인분들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박지우 배우님은 뭐 여러 인터뷰나 질문들 통해서 사실 많이 들었겠지만 벌새라는 작품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빛과철을 본 김보라 감독님이 안타깝다, 또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 대한 그리고 벌새랑 연관해서 어떤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벌새 또한 저한테 남다른 작품이지만 빛과철은 또 다른 의미로 또 남다른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멋지신 선배 배우님들과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출 수도 있었고 또 정말 김보라 감독님 못지않게 섬세하신 저희 배종대 감독님의 연출을 또 믿고 따르면서 엄청 또 다른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벌새 은희랑은 다르게 둘 다 사연 있는 아이지만 그래도 은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스터리한 그런 연기도 할 수 있었고 또 벌새 보신 빛과철 보신 저희 벌새 김보라 감독님도 저는 약간 병원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벌새에서도 계속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빛과철에서도 병원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너는 왜 거기서도 불쌍하냐고 엄청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감독님께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많이 답변도 해주셨고, 그렇지만 이게 두 인물로 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와 그리고 또 은혁이라는 인물은 그 이후에 이제 더해졌다고 들었는데 그 인물을 생각하시게 된 시작 지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피카철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장편은 첫 번째 작품이지만 이제 단편 만들 때도 똑같았는데 저한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가 담고 싶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거기서 항상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희주와 영남이라는 이 두 인물을 조금 제 망상 속에 좀 오랫동안 좀 품어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어떤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풀리지 않은 상태로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제 희주와 영남이 이렇게 한 4, 5년 동안 떠다녔어요. 떠다니다가 뭔가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사실 그때도 뭔가 불안했어요. 이 인물을 가지고 영화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약간 반강제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래서 그 두 인물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렇게 시나리오라는 지면에 안착을 시키는 과정이 이 영화의 출발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할 때는 이제 희주와 영남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머릿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이 두 인물만 가지고는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도 보셨다시피 절대 만날 수 없는 엄청 상극인 두 인물인 거잖아요.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이 뭔가 같은 사고를 겪었지만 정반대 위치에 서 있고 스치기조차 어떤 힘든 그 두 인물 사이에 뭔가 은영이라는 인물을 하나 넣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희주가 영남에 가기 위해서 은영이 필요하고 영남이 희주에 가기 위해서 은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삼각형 이야기 그래서 이런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 영화의 가장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배우분들의 연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물들에 부딪히고 또 순간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본 리딩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연출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덧붙여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본 리딩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 배우들이 더 할 말 많을 거고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제가 무엇을 담으려고 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영화라는 경우는 제가 결국에는 포착하고 싶은 어떤 인물이고 인물의 어떤 얼굴들인 거고 그것을 구현하는 어떤 배우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실 이런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가질 것은 가지되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결국에는 인물이고 그 인물을 소화하는 배우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이제 배우들에 맞춰져 있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염혜란 배우님, 박주희 배우님, 김시인 배우님은 제가 생각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최상의 배우들을 결국엔 같이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배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도 엄청 훌륭하신 연기를 해오신 대단하신 배우들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길 바랬어요. 보는 사람이 막 몸이 아플 정도로 진짜 좀 힘들더라도 그게 좀 전해지길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개를 생각했었고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어떤 일환으로 리딩을 하지 않는 것이 뭔가 이 영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더 사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배우님 어떠셨는지? 처음에 저는 그 이상하다고 느끼지를 않은 게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 하면서 리딩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전체 리딩 할 때가 다였고 많은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단역이나 조연이나 이렇게 비중이 많지 않으면 큰 얘기를 나눌 시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저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큰 그림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염혜란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설득이 당하셨나요? 이 작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둡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열린 결말처럼 끝나는 것들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지독한 얘기, 이렇게 어두운 얘기들을 왜 하고 싶으시냐, 과연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결론하고 관련돼서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래도 이 인물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달려오다가 뭔가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들이 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불행한 것 같고 또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새로운 한 발짝을 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결이나 톤 자체는 어둡겠지만 다 보고 나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영남이란 인물은 되게 감추려고 하고 뭔가 어떤 외면하려고 하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희주를 처음 만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도 계속 억누르려고 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영남이라는 인물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연기를 하시면서 주로 어떤 부분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혹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냥 인간 염해라는 항상 뭐라 그럴까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명확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그런 사람이 오형 오형이어서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정리가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남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왜 소통하려고 하지 않지? 영남은 자꾸 소통하려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랑 너무 다른 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면서도 배우 염혜란으로서 계속 안과 대화하고 밖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소통보다는 안으로 계속 침잠하고 소통보다는 내 안의 것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은. 네. 네, 안에 반면에 이제 박지우 배우님 연기하신 은영은 그 어떤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두 인물 사이를 마치 어떤 요정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매개의 역할을 했는데 되게 어려웠던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인물 사이에서 연기하신 은영이라는 인물 하시면서 어떤 생각 주로 하셨고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은영 같은 경우에는 영남과 희주 두 여성 사이에서 되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최대한 은영의 그런 마음을 살려서 연기를 해보자 생각을 했었고 또 관객분들께서 은영의 의도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스크린 보면은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무단침입을 하고 배가 진짜로 아픈 건지 이거를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스터리한 그런 무슨 꿍꿍인지 모르는 이런 캐릭터는 정말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연기할 때는 모두가 침묵할 때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은영이의 그런 용기 있는 모습 또는 이런 영남과 희주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왜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어른들에 대한 약간의 원망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연기를 하시면서 뭐 그런 의문점들 관객분들한테도 전해졌을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 많이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은영이 여기서 왜 이러느냐. 근데 감독님이 돌아오는 답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들었는데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어떤 결론이라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은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결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은영이가 진짜 열린 결말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사실 은영이 마지막 컷이 엄청 불안불안하게 밑을 내려다보는 컷이라서 은영이가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던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감독님과 얘기를 나눴었고 은영이는 자기가 입을 열고 얘기를 함으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똑같이 회피할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영 또한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희주랑 영남이 은영한테 가듯이 은영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서도 정해진 답은 찾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떠올려 보면 그 박지우 배우님이랑 얘기할 때는 정해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크린에서 볼 때는 저 은영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헷갈리게 보였으면 싶었지만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들한테는 그것이 좀 오히려 명확하게 해야지 그것을 더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 기억으로는 박지우 배우한테 여기서 은영이는 뭐 진짜 배가 아픈 거야 혹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다른 어떤 저희끼리는 다 정해놨었거든요. 하지만 정해놨어도 그대로 안 보였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진짜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픈 연기를 했는데 화면 속에서는 약간 저 발연기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짜 제가 아무리 해도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에 따라서 영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저는 정말 관객분들이 은영이 왜 저러는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박지우 배우님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엄청 이제 미소가 정말 좋은데 실제로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미스테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주로 감독님은 배우분들의 약간 서늘하고 미스터리한 면들을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인물이 여성의 인물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남성인 것 같아요. 그 경찰이나 뭐 의사, 그 다음에 뭐 공장의 간부. 네,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뭔가 의식적으로 여자들, 남자들은 가르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만 이제 흰주, 영남, 은영은 그냥 처음부터 제 머릿속에 돌아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여성이라기보다 희주였고 영남이었고 은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뭔가 저한테는 조금 더 제가 알아가고 싶은 그런 인물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뭔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오빠나 뭐 경찰이나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성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 그 공간에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라고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것을 굳이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의 사장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으로 주변부로 생각하려고 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공장 사장이라는 어떤 사람이 어떤 크나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다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또 뭔가 우리가 미처 풀지 못한, 미처 알지 못한 어떤 또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인물이 결국에는 영화에서 얼굴이나 목소리로 등장을 했을 때 또 다른 뭔가 그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은 뭔가 표현돼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었고 대신에 뭔가 어떤 공장 사장이라는 인물에게 모든 책임이 가기보다 다 조금씩 그 죄책감을 나눠 가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사장을 등장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인물 여정을 이제 따라가면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표면적으로 쫓으려고 하지만 두 인물의 어떤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 희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두 인물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어떤 감정보다는 약간의 공감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영 배우님께 그런. 네. 감독님한테 질문하는 줄 알고 그런 어려운 질문을 감독님이 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그랬어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찍을 때 희주의 눈을 바라보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찍었는데 고라니를 보고 나서 희주를 볼 거냐, 눈을 마주칠 거냐, 마주치지 않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서상 희주의 눈을 너무 바라보고 싶었어요. 내가 느끼는 거를 공감하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우리 둘 다 뭔가 지금까지는 답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같은 처지지 않느냐 뭔가 공감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희주를 볼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적대적이고 희주를 대하는 마음이 대립관계에 있었다면 그 엔딩 장면을 찍을 때 마음이 좀 달랐어요. 엔딩에서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셨으면 관객분들도 느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네. 네. 그럼 박지우 배우님은 그 엔딩에 차에 안타하고 있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고라니를 봤을 텐데 고라니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후에 알았는데 집이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고라니 그 CG를 만들면서 관객분들이 그 고라니를 보고 은영을 한번 떠올릴 수 있게 제 얼굴, 제 눈을 보고 이렇게 CG를 만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뭔가 되게 묘한 거예요. 진짜 저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시고 꼼꼼하신 감독님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고라니 그러니까 CG인데 CG라는 걸 못 느끼실 분도 있는데 그 눈만 거의 한 달 만들었어요. CG팀이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왜 자꾸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좀 더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살려야 된다고 박지우 배우님의 눈빛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눈알만 눈동자만 한 달 동안 CG팀을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이 벌써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불타는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사람은 살아야 하고 그 공간은 벌을 받아야 했다. 공장이 불타는 장면을 통해 영남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염혜란 배우님이 바라보시는 그 장면의 의미와 영남은 그 화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저 그 장면 찍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무사고 천일 그 프랭카드가 떨어지는 장면이 되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 떨어지는 프랭카드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찍을 때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찍었을 때 얘기되던 거하고 보시는 분들하고 또 다른데 좀 피드백이 다른데 그것도 다 의도하신 거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장에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장면을 영남이 질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게 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얘기한 적 없었나요? 아니에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그 찍으면서 이제 말씀 나누기로는 어딘가에서 또 우리 남편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구나. 이 공장에 또 정말 너무 안타깝고 또 한 명의 나 같은 사람이 또 발생했구나. 그런데 또 그냥 어떻게 묻히겠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공장도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서 염혜란 배우님한테 이제 해질녘 빛이 싹 오잖아요. 그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병원을 불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약간 그 장면이 생각나서 좀 무섭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을 빛과철로 지은 이유와 두 글자에 치읓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냐고 빛과 절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절. 이게 지비를 다니다 보면 정말 다양한 해석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빛과 절은 또 처음이어서 너무 신선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어떤 고정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조금 많이 열어두고 싶었고 좀 영화 같은 느낌을 좀 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느낌은 뭔가 상반된 두 개가 너무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그것만 가져가자. 빛이라는 되게 환하고 따뜻한 것과 철이라는 되게 차고 육중한 것들이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어떤 스파크 그게 결국은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이야기나 정서와 맞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집이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해석들을 보고 좀 감탄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과라는 글자에 많은 것이 또 담겨 있지 않나 뒤늦게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빛이고 누가 철일까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면 그 사회에 있는 과라는 글자가 은영이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박지우 배가 연기한 은영이 여기를 연결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빛, 철 이 두 단어뿐만 아니라 이 과라는 글자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해석은 또 고정적인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빛 담당인 걸로. 네, 네. 철은 우리 김시윤 배우인가요? 네? 철은 김시윤 배우가 희주 아니 제가 빛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아, 예. 네, 네. 네, 빛이십니다. 그리고요 배우분들께 찍을 때 가장 어려웠던 장면 좀 여쭤봤는데 박지우 배우님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병원 로비씬에서 영남과 이렇게 대화하는 씬이었는데, 감독님께서 그 앞에 제가 쭉 찍어온 씬들은 그 씬을 위한 과정 단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은영도 항상 이렇게 삭히고 표현을 안 하다가 병원 로비씬에서도 병원 로비씬에서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긴장도 많이 됐고, 근데 현장에서 막상 이렇게 영애란 선배님께서 영남 대사를 쳐주시면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니까 너무 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저희 무서웠다고. 네, 진짜 저희 엄마한테 혼나는 것처럼. 그래서 은영이가 화면 속에서 엄청 쫄아 있잖아요. 그게 약간 실제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의 불을 또 그 실제로 그 박지우 배우님이 얘기한 그 장면이 저한테도 가장 중요했고, 처음 이제 만날 때부터 그 장면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다라고 너무 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우 배우님이 그 촬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되게 힘들어했어요. 밥도 거의 못 먹고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뭐 걱정과 소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촬영이 끝나고 촬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구현됐고 너무 행복하고, 이제 촬영장에서 숙소로 걸어가는데 박지우 배우님 만났어요.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됐다, 다 풀렸다라는 어떤 환한 미소를 가지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촬영이 후반부에 촬영을 한 건가요? 네네, 거의 후반부. 저도 갑자기 기억나는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이제 다 끝났을 때 과자를 사서 이렇게 가는데 감독님 뵀던 것 같아요. 네. 과자는 어떤 과자세요? 핫베이컨 칩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과자인데 그거를 딱 먹었었어요.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준수님께서 영화를 보면서 진실을 알아간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 영화 속 인물들과 실제 배우님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염혜란 배우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을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운 영화긴 한데, 그 진실을 고통스러움을 대면해야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그 영남도 보지 않으려고 너무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덮고 있고 묻어두었던 얘기들을 일단 꺼내서 마주하고 대면하고 나서는 결론은 같을 수 있는데 전과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보는 게 고통스럽지만 사실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수록 모든 인물들에게 어떤 책임과 죄책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독님께서 아까도 연관해서 말씀 주셨지만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많은 일들이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은 뭔가 100% 가야 피해를 낳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되게 그것들이 불분명할 때가 많다고 느껴요. 살면 살수록. 그래서 뭔가 이 인물들이 뭐 희주, 영남, 은영뿐만 아니라 뭐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조금씩의
죄책감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거기서 뭔가 조금씩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일들에. 하지만 그것이 크기의 차이가 있어서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안에서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뭔가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계속 그 내 안에서 그 응어리, 작은 돌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돌들을 뭔가 인정하고 얘기하고 꺼내고 같이 뭔가 풀어놓을 때 그 돌을 뭔가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물들에게도 크기는 다 다르지만 다 조금씩 마음의 돌들을 얹어주고 싶었고 그 돌을 어떤 계기로 완전히 분쇄되지는 않겠지만 인물들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뭔가 조금 너무 큰 일이잖아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다 조금씩 그것들 나눠서 가져서 같이 뭔가 그것들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 좀 질문인데요. 영화를 보고 불합리 위에 적혀지게 된 이야기라고 느껴졌는데 제게 특히나 기원 역과 은영 역이 향해 나아가는 동기가 너무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어떤 선함에 약간 그거를 찾아가는 것인지 혹은 기대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사실 영남이 희주한테 처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베푸는 어떤 호의를 봤을 때는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게 되게 순수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에 아마 연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인물을 다룰 때 뭔가 선인 악인으로 뭔가 나누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다들 조금씩의 선한 마음과 조금씩의 악한 마음이 공존한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선한 행동 안에도 뭔가 저는 그 안에 아주 나쁜 마음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영남이 희주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조금 그 악한 마음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어떤 거냐면 그 영남에게는 희주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가해자가 아닌 거예요. 희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 입장에 뒤바뀌어서 영남이 가해자가 되고 희주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영남이 희주에게 그렇게 넓은 아량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영남에게는 희주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을 보고 외면했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원이나 은영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뭔가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단번에 풀어놓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빨리 좀 더 풀어놓고 빨리 뭔가 그것들을 던져놨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나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감추고 외면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뭔가 끝까지 몰렸을 때 이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뭔가 풀리지 않겠다는 그런 또 선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객분께서 박지호 배우님께 질문을 주신 거가 있는데요. 아빠를 병원에 가서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게 정말 찔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아빠에게 귓속말로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네, 두 가지 질문. 그 명찰 바늘로 찌르는 장면은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찌르는 척하고 CG로 피가 나오게 했고 실제 은영은 찔렀을 거예요. 은영은 근데 그거를 그때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씩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은영은 아빠가 깨어나기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귓속말을 할 때는 현장에서는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귓속말 하는 척을 했지만 후에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빠 빨리 일어나, 기다리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진실 얘기해줘, 사랑해, 이런 식으로 진짜 딸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환자, 그러니까 보호자의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은영이 뭔가 아빠에게 자극을 주고 뭔가 말을 걸고 꼬집어 보고 이런 행위들이 저는 결국에는 그 남기를 깨웠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환자들이 있을 때, 그런 의식불명의 환자들이 있을 때 계속 자극을 주고 계속 말을 걸고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계속 알리면서 하는 게 실제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 실제 그렇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은영의 그런 행위들이 마지막 가서 남기를 깨워놨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지우 배우님께 또 궁금한데 그 희주 집에서 이제 있다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디를 생각하시면서 나갔는지 궁금. 편의점 가셨나요? 베이컨 칩 사러. 희주가 나가라고 있을 때요? 했어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요? 네, 나가잖아요. 결국에 그 뒤로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 네,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는 희주가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은영이가 버티잖아요. 그리고 결국 희주가 나가고 은영도 이렇게 창문 마지막에 보다가 그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냥 장소를 생각하기에는 그냥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동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공원을 걷는다든지 그런 야외에서 생각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라니 얘기로 돌아와서 고라니가 죽을 뻔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고라니라는 동물이 등장한 이유와 꼭 하필 고라니라는 동물을 선택한 이유. 그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길 운전하면 진짜 고라니 많이 만나요. 저도 운전을 뭐 자주 하지 않는데 가끔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갑자기 튀어난 밤길에 고라니를 목격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일상적으로 뭔가 마주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고라니여야 했고 그 고라니라는 것이 저는 좀 비인간적인 어떤 뭔가 어떤 생명체가 이들을 좀 막아서주길 좀 바랬어요. 희주와 영남이 그런 영화가 다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의 전말, 남편들이 어떤 몰랐던 마음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끝까지 밀고 가는 인물들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남길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자. 누가 진실이든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아보자. 저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되게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남길이 깨어난다고 해도 그 진실이라는 것들은 100%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 무의미한 행위를 뭔가가 막아서주길 이들의 폭주를 누가 좀 막아서주길 바랬고 이게 고라니라는 존재 뭔가 그렇기 때문에 좀 고라니의 어떤 마지막 얼굴로 끝나는 것이 뭔가 아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되게 눈으로 되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제 알 수 없는 진실에 매달리지 말고 당신들이 놓치고 있던 은영이를 조금 떠올려줬으면 은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희주와 영남도 그렇고 강객도 그렇고 어느 순간 저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 고라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주길 바랬고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혜란 선배가 말씀하셨던 거랑 연관선상인데 이 희주라는 영남이라는 이 두 인물에게 이 죄책감의 무게를 좀 덜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좀 그냥 이거는 뭔가 그냥 고라니를 피하려다 고라니를 살려보려다가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어.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하나 얹어줘서 이들에게 어떤 좀 마음의 좀 문을 조금 열어주면서 영화 끝을 좀 나길 바랬었어요. 네, 그리고 니라고 님께서 그 영화 촬영 전에 감독님이 염혜란 배우님에게 보여주신 나루세 미키오 감독의 흐트러지다가 영남과 연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화랑 하나를 더 보라고 하는 건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라는 작품을 2작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똑같이 보내준 줄 알았더니 저 다르고 또 시은 씨 다르게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큰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흐트러지다를 보고도 저도 감독님이 참고했으면 하는 작품을 이랬는데 어떤 걸 참고해야 될까를 이제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다 보고 나서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작품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여배우가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정말 압권인데 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근데 엄청난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어떤 그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연기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영남이 너무 평면적이라기보다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는 그 눈빛을 얘기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다는 못 물어보잖아요. 창피해서 어떤 장면을 제가 참고해야 되냐 이렇게 창피해서 못 물어보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네. 같아요. 네, 그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조세임 기어 감독의 트러지다를 이제 연면한 보면서 사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저도 사실 배우가 뭔가 알아줬으면 포착했으면 하는 게 마지막 장면에 그 거기 나오는 배우였던 눈빛이었어요. 그것이 저는 이제 영남에서 제가 담고 싶었던 그런 눈빛이 좀 가까웠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배우님에게 그것을 구현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그거는 염혜란 배우님의 고유성이 있는 거고 또 그 영화 배우의 고유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뭔가 어느 정도 발견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을 잘 도와주셔서 근데 하지만 그 영화에 나왔던 배우의 눈빛과 다르게 결국엔 제가 포착하고 싶었던 염혜란 배우님의 눈빛이 영화에 담겨서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장면에서의 그 염혜란 배우님의 눈빛이 인상적이셨는지 감독님.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스틸로 활용한 것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염혜란 배우님은 이제 불길이 나는 불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걸어가면서 그 나오는 얼굴 해질녘에 빛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스틸로 썼고 박지우 배우님은 이제 병원 로비에서 엄마와 대화하면서 쳐다보는 그 눈빛 그리고 이제 여기 없지만 김시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탈의실에서 이게 자꾸 소리가 나는데 아무튼 그때는 빛과 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스파크가 그 만약 열린 결말이 아니었다면 감독님께서는 후보로 두셨던 다른 결말이 있으셨는지 두 배우님께서는 어떤 결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고라니 장면 뒷장면을 조금 찍었어요. 많지는 않게 찍었는데 그것을 쓸 많이 생각 찍었잖아요. 네. 많이 찍었어요. 정말 많이 열심히 찍었어. 최선을 다해 찍었는데 그 장면을 쓸 생각이 없었어. 그 약간 못했죠. 그 스태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왜냐면 쉐러 단계에서 고라니로 처음에 이렇게 끝낸다고 했을 때 스태프들이 어떤 사람들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도 돼? 여기서 정말 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다. 그럼 나 좀 더 써주겠다고 해가지고 좀 더 써줬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써놨으니까 찍어는 봐야겠다고 해서 이제 염혜란 배우님이랑 김신 배우님이랑 열심히 찍었지만 최선을 다해 찍었지만 쓸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편집에서 한 번도 붙여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라니 장면이 영화의 끝이고 다른 후보는 없었어요. 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 영화가 한 3만 원 들려면 수치를 그때까지 3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좀 더 많은 분이 보려면 좀 더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장면 너무 좋지만 감독님의 의도를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해서 좀 더 그래도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원래 지문에는 둘이 고라니를 목격하고 차를 유턴한다 또 있었고 원래 이제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지우 배우가 원래 사탕을 주는데 원래 대본에서는 지우가 갖고 있는 그 인형을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형이 룸미러에 달려 있다. 그래서 룸미러에 그 인형이 보인다, 유턴한다. 그래서 좀 더 고라니를 보고 은영이를 생각나게끔 하는 결론이 그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화나지 않게 관객분들이 나도 모르는데 찍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더 친절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 그걸 다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하길래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친절하진 않지만 너무 강렬하고 제가 저처럼 했으면 뭔가 결론이 하나로 나는 느낌이었다면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옛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고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감독님께 드릴게요. 감독님이 무관심에 관련된 주제의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번개탄은 갑봉 구상 처음부터 생각하셨는지 중간에 각색이 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쓰는 기간은 사실 길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거의 초고의 뼈대는 그대로였어요. 디테일만 수정했던 거지. 그 초고에부터 이미 끝은 고라니고 번개탄이 있었고 다 있었는 상태였고, 그것들 약간 하나씩 뭔가 필요해서 넣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약간 다 덩어리였어요. 이게 하나씩 뭔가 조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덩어리로서 존재했던 인물을 만들 때 다 덩어리였던 그것들 모아오는 작업이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이었고, 그 무관심 그리고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마음 몰라줬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죄책감 혹은 뭐 후회, 속죄 이런 마음이, 저는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시나리오를 써야지 해서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꾸 자기 그 쓰는 사람 마음에 이게 계속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있을 때 이것들을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뭔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뭔가 버틸 수 없을 때 이것을 해야만 내가 뭔가 좀 사라지겠다라는 것이 돼야지 이런 죄책감, 뭐 속죄, 어떤 후회의 어떤 감정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뭔가 그러니까 희주와 영남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은영까지 저는 이 모든 사고가 다 지나고 영화 끝나도 뭔가 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랬어요. 사실 그게 이 영화를 만든 가장 큰 목표였고, 그 인물들이 어떤 행보를 보면서 저 또한 뭔가 이제 조금은 이제 어떤 과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어떤 빛을 향해서 좀 나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영화를 만든 어떤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번개탄 질문.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디테일의 문제였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희주 남편, 영남 남편을 약간 분리해서 했던 게, 희주 남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영남의 남편은 좀 어떤 사회적인 죽음, 사람이 언제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까를 떠올려 보면 그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뭔가 개인적인 뭔가 내가 앞으로 뭔가 이 마음을 풀어낼 데가 없을 때, 이 마음을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과 오늘 사회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지워질 때,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서 뭔가 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저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죽음에서는 그런 번개탄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이 아닐까, 뭔가 직접적인 자해가 아니라 뭔가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 번개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라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모든 요소가 관객한테 질문을 품게끔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칠 시간 됐고, 그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박지우 배우님부터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간이랑 조명 때문인지 오늘 엄청 뭔가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꼭 저기 뒤에 막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꼭 와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도 들고, 빛가철이 1만이 되기까지 한 몇백 명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상영관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못 찍고 내려갈까봐
감독님이랑 저희 배우님들이랑 다 쫄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영화가 너무 좋으셨고 또 지비가 좋으셨다면 이렇게 대구로 돌아가는 길에 SNS 리뷰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그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남겨주시고 또 여러 번 보면은 정말 좋은 영화니까 어쩔 수 없이 N차 관람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강요는 아니지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평일 저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GV로 올 때마다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잘 모르고 찍었는데 어떤 일 가속 불화를 풀어야 되나? 죄송해요. 그냥 농담이고요. 사실 올 때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하고 나면은 저도 몰랐던 것들을 또 알게 되고 이런 얘기 나누는 자리가 너무 귀하다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너무 감사하고 또 예, 몇백 명 남았어요. 한 10,000명 채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를 또 새삼 느끼면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마지막 인사와 어떤 뭐 차기작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길고 길었던 이제 빛과철의 여정이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개봉을 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이 작품을 준비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저에게도 이 작품을 떠나보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고 개봉하면서 한 달 남짓 동안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영화를 만드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어떤 이렇게 관객들 만나니까 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3-4번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아직 뭐 차기작을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영화 마무리되고 좀 고민해보고 싶고 전에도 한번 말씀했다시피 이 염혜란 배우님과 박주 배우님과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들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염혜란 배우님 주연으로 하는 대부 같은 유아르 영화를 꼭 한번 써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 RN업무라는 잡지에서 정말 멋있게 그 화보를 찍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라면 그러니까 누아르를 잘 어울리시겠다. 그래서 뭔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꼭 간장 쓰세요. 빨리 쓰세요, 관장님. 네,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박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그 탕웨이가 나오는 만추의 탕웨이 같은 역할을 10년 뒤에 박주일 배우님한테 꼭 시나리오에서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쓸 테니까 두 분 꼭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주세요. 안 하셔도 읽어만 주세요.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많은 힘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